안녕하세요.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. 오늘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관해 이후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위험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한 급성백혈병에는 이 고형암, 즉 위암, 폐암과 같은 고형암처럼 1기, 2기, 3기, 4기 병기의 개념은 없다. 대신에 위험군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위험군은 결국 다른 고형암에서의 병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위험군은 저위험군, 고위험군, 중간위험군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. 이 저, 중, 고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완치가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위험군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. 그 위험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처음 진단됐을 때 같이 하는 염색체 검사와 유전자 검사가 되겠습니다. 염색체 검사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골수세포를 뽑아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이 핵을 이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이 핵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염색체들을 꺼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고, 시간은 병원에 따라 좀 다르지만 3일에서 일주일 정도까지 걸립니다.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잘 안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러한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이상이 어떠한 단계인지를 보는데, 일단 저위험군에서는 특정한 염색체 이상 몇 가지가 저위험군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떤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은 이 저위험군이 오는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게 있으면은 그냥 저위험군이다. 그리고 이 저위험군인지 아닌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을 해 주실 겁니다. 이 저위험군이면은요, 좋은 점이 대개는 골수 이식을 안 합니다. 그리고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병이 빠졌네요. 골수 이식을 안 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대개 첫 치료 관해의도요법 이후에 4번을 하게 되는데, 이 4번을 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.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삼형백혈병이라는 거는요,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4번이 아니라 3번 쓰는 경우도 있고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, 어쨌든 일반적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대개 4번의 항암 치료, 즉 공고요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관해가 온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 처음에 진단된 이후부터 골수 이식을 하지 않고 항암 치료 4번까지 다 끝나면은 보통 치료 기간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. 중간에 항암 치료를 하시고 퇴원하셨다가 한 달 정도 쉬셨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달 입원하셔서 치료를 하고,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보통 7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, 이 기간도 역시 환자분의 상태나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음을 이해하시고,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휴직을 하거나 또는 휴학을 하실 때 그 기간을 알고 계셔야 그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염색체 이상이 아주 복잡하거나 특정 이상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고위험군의 경우는 가급적 반드시 골수 이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골수 이식을 하는 방법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, 이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, 보통 통상적으로는 골수 이식을 결정을 되면은 기증자를 찾아서 이 골수 이식에 대한 치료의 보험 승인을 다 얻고 골수 이식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. 그래서 보통은 항암 치료를 한 번에서
3번까지는 하고 어떤 분은 4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골수이식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이상적으로 항암치료 2번을 하고 골수이식을 갔다고 하면은 보통 골수이식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중간위험군이 가장 문제입니다. 보통 저위험군이 보고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게 20%, 고위험군이 30%인데 중간위험군이 50%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. 그리고 중간위험군을 과연 골수이식을 해야 될지 골수이식을 안 해야 될지 이게 사실 애매한 상황입니다. 우리가 저위험군을 골수이식을 안 하는 이유는 골수이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환자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골수이식을 함으로써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안 하는 거고 고위험군은 그 반대거든요. 득이 실보다 크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합니다. 근데 이 중간위험군은 좀 애매합니다. 그래서 중간위험군은 사실 골수이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. 좀 애매하죠.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합니다. 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중간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따라서 조금 그래도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중간에서 저냐, 중간에서 고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중간에서 저인 경우는 골수이식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중간에서 고인 경우는 가급적 골수이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정말로 골수이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사실은 고민스럽고 이런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잘 상의하시고 골수이식 전반에 대한 걸 이해하신 다음에 골수이식 여부를 잘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관해 후 치료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결국 관해가 왔다는 거는 완치가 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거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다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재발을 막기 위한 관해 후 치료를 관해를 좀 더 공고하게 한다. 그래서 공고요법 말이 어렵죠. 그래서 이 공고요법이라고 하고 이 공고요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 골수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개 약제가 뭐 일정하긴 한데 조금씩 병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총 치료 기간은 역시 관해유도법과 비슷하게 4주 정도 걸리고요. 항암 치료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항암 치료하고 쉬었다가 항암 치료하고 쉬었다가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4번을 약 뭐 중간에 이상적으로 한 달쯤만 쉬면은 7개월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관해유도법까지 시간은 또 한 8, 9개월 정도 걸리니까 총 치료 기간이 이렇게 끝나는 게 8, 9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골수이식을 갈 경우에는 보통은 한두 번 정도 항암 치료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기증자를 찾고 골수이식에 대한 보험을 신청을 해서 보험 승인을 받고 이 과정이 완료가 되면은 골수이식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기간 안에 한두 번 정도의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골수이식으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골수 기증자를 잘 찾기가 힘든 경우라든지 환자의 상황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분은 4번까지 다 하고 골수이식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만 하고도 골수이식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.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위험군은 이렇게 저중고로 나누고 이 저중고를 나누는 기준은 염색체 검사에 의해서 나누는데 여기에 유전자 검사까지 포함을 해서 이 유전자 검사에 중간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나눌 수가 있다. 중간 위험군을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어느 쪽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. 근데 이 염색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보통 병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관해유도요법은 모두 다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 이후에 이 관해 이후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관해 후 치료에는
항암 치료만 4번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삼형백혈병은 조금 치료 방법이 다르다. 그리고 이런 치료를 공고요법이라고 하고, 만약에 공고요법을 2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기증자를 찾고 보험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골수이식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, 또 이 경우에 따라서 항암제는 몇 번 투여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투병하시는 저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